순천의 한 지역주택조합장이 조합원들의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88억 원을 편취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실제 토지 매입률은 0%인데 조합원들에게는 95%까지 확보했다며 홍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거리 통학과 학령 인구 감소 문제로 여수 구도심을 중심으로 남녀공학 전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는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운전 도중 노란색 또는 빨간색 등이 깜빡거리는 전멸 신호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운전자들이 전멸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지난 주말 전남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순천에서는 사료 제조 공장 탱크가 폭발하면서 2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순천 일대 공동주택을 분양한다며 지역 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88억 원을 편취한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2대는 조합원 267명을 모집해 분담금 48억 8천만 원과 업무대행비 39억 8천만 원 등 88억 원을 편취한 조합장 A모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감사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A씨는 지난 2019년 조합원 아파트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 초기부터 추진위원과 주요 직책을 자신의 가족,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 꾸린 뒤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사업 예정지의 토지 구매율은 0%였으며 사업 면적 2.7%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 승낙서만 받은 상태였으나 A씨 일당은 조합원들에게 토지를 90에서 95% 확보했다고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토지 확보율 90% 이상, 사업보장제, 동호수 지정 등의 공동주택 조합원 모집 광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과 또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구도심권 학교를 중심으로 남녀공학 전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서 여수교육청은 설문조사를 거쳐 여론 수렴 과정을 진행했는데요. 지역사회 내부에서도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개교한 지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여수 진남여자중학교입니다. 수업이 한창인 교실에는 여학생들이 빼곡합니다. 대부분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학한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곳을 졸업한 남학생들은 남자 중학교가 비교적 멀리 있어 차량으로 최소 20분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원도심을 중심으로 남녀공학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당국. 지난 6월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구도심의 초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8천여 명에게 물었더니 찬성은 51.5%, 반대는 38.1%, 나머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찬성이 63.3%, 중학교에서는 반대가 51.8%로 상반되게 나타났습니다. 찬성 측은 공학체제로 개편되면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가장 큰 이점은 아이들이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변에 여자 중학교도 있고 남자 중학교도 있으나 더 가까이에서 다니기를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이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고 아이 성향에 맞는 학교 선택이 중요한 만큼 일부 단성학교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성에 눈을 뜨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도 남자 학교, 여자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선택권이 없잖아요. 여수교육지원청은 학교장 협의회와 토론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기본 계획을 제시할 방침. 앞서 순천과 영광은 내년부터 남녀공학 개편이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여수에서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사거리에 깜빡거리는 신호등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노란색 또는 빨간색이 깜빡이는 신호등을 전멸 신호등이라고 하는데요. 교통사고를 대비해 신호등 정상 운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장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군 남악 신도시에 있는 한 사거리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전멸 신호등이 곳곳에 운영 중이지만 그냥 지나치는 차들이 많습니다. 운행 차량은 노란불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빨간불에서는 일단 멈춘 다음 주행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 뒤에는 적색 전멸등이 켜져 있지만 차량 운전자들은 교통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달리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신호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호등이 하나 있어서 좀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 차 없을 때는 괜찮은데 그래도 언제 어디서 차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불안한 거죠. 저녁이 되면 가로등이 있지만 여전히 어둡고 차들도 속도를 내 보행자들은 이동하는 데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신호등이 이제 안 켜진 상태라서 굉장히 머뭇거리고 조심스럽고 사방 다 살펴야 되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낮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저녁에 이제 지날 때는 가로등도 어둡죠. 전멸 신호등은 교통량이 많지 않거나 인근 상가가 적을 때 운영됩니다. 하지만 해당 교차로는 2022년 8건, 올해는 3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신호등 정상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호등 운영은 경찰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결정됩니다. 저희가 다음번 교통심의위원회를 열거든요. 그때 이 안건을 위원회로 첨부해서 하고 나서 바로 개통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제가 현재 한번 답사해보고 개통해야 될 상황이면 바로 개통을 해드릴 수 있도록 2가지 중에 하나를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 운전자의 교통수칙 준수가 필요한 가운데 경찰의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전남 곳곳에서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순천에서는 사료 제조 공장에 기름 탱크가 폭발해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을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순천의 한 사료 공장입니다. 지난 22일 낮 3시 20분쯤 이곳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60대 한국인 남성과 태국 국적의 50대 남성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기름탱크 난간에서 용접을 하다가 폭발 사고로 이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벌인 뒤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솟구칩니다. 지난 20일 새벽 2시 20분쯤 담양 월산면에 있는 한 사찰에서 불이 난 겁니다. 소방당국은 진화장비와 소방대원을 투입해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이 목조 구조물이어서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약 2시간 만에 진화 작업을 마무리한 뒤 정확한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철 구조물 주변이 새카맣게 그을렸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6시 반쯤 강진 별량면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전기시설 일부가 불에 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간 해남 송지면에서도 주택 화재가 발생해 건물 일부와 조온 저장고가 불에 탔습니다. 지난 21일 아침 10시 20분쯤 곡성에서도 주택 화재가 발생해 당시 집안에 있던 한 명이 양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21일 오후 3시쯤 해남 식품특화단지에선 40대 남성이 기계에 손을 다쳐 소방 헬기를 타고 광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경기 북부에서도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활발한데요. 수십 년째 이어오던 경기 북부 분도 논의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특별자치도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 있는 도단위 광역단체 분할로 주민투표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국회 문턱을 넘는 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딜라이브 TV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40년까지 213조 투자와 민간 자본 유치,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연평균 0.31%포인트 증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경기 북부 지역에 특별자치도 설치 명분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 잠재력을 내세운 겁니다. 분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받고 또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을 포함한 특례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올해 들어 각종 설명회와 토론회, 수기공론 조사까지 공감대 형성에 집중한 경기도.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는 경기도민 55%의 찬성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첫 행정 절차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주민투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인 만큼 법적 선결 요건인 주민투표와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 가운데 주민투표를 선택한 겁니다. 경기도를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지, 또 경기도 내부의 공감대는 충분하신지, 다른 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주민투표까지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늦어도 내년 1월을 최종 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 통과도 과제입니다. 주민투표가 이뤄진다 해도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정책적 판단,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여당이 대타협을 해서 속전속결로 하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이렇게 정책 판단을 하면 국회에 이제 특별법 의결을 할 수 있는데 그 정치적 대타협을 하는 시간이 지금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죠. 오는 2026년 7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기도. 경기도민과 정부,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면서 주민투표와 관련법 통과까지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진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시민대책위원회가 대중교통 공론화위원회의 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대책위는 23일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4번에 걸쳐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론위는 즉각 회의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이 참관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항에서 검출된 외래 병해충이 전국 항만과 공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 실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항만과 공항에서 발견된 해충은 4,9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항만과 공항별로는 광양항이 1,4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신항과 평택항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 의원은 최근 항만과 공항에서 외래 병해충 발견이 늘고 있다며 생태계 파괴와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방역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안네카리 한센 오빈드 주한 노르웨이 대사와 만나 해상폭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해양,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사관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주한 노르웨이 대사는 해상폭력 연관기업과 에너지협회 관계자 등 비즈니스 사절단 18명과 동행했으며 전남도와 노르웨이 정부, 기업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은 글로벌 터빈 기업인 베스타스 등 세계 해상 폭력을 선도하는 유럽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 전남 웹툰 페스티벌이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순천 글로벌 웹툰 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페스티벌의 주제는 내일을 상상하는 우리 곁의 웹툰으로 웹툰 창작자와 시민, 지역 대학이 어우러진 행사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공식 행사는 머니게임 배진수 작가의 실패학 콘서트와 가수 박상민의 슬램덩크 OST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